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와 FOMC로 인해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6월을 마무리할 때 지금의 가격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0% 상승한 26,1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0.69% 상승한 1,74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2.61% 상승한 0.5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7.8%, 1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1%,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미 증시 한번 볼까요? 네, 미 증시의 경우는 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한 모습.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0.36% 하락, 환율의 경우는 0.88% 하락한 1278원대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오늘 밤이죠. 영상 업로드 시간 기준으로 2시간 뒤 9시 30분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결과와 이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연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지난 5월 3일 FOMC 직후만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연준 내에서 이번에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다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을 하면서 금리 인상 중단을 암시하였는데 하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죠. 지난 24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내주 열릴 FOMC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얻지 않는 한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이 향후 연준의 행보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물가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 대망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를 발표합니다. 이 블룸버그는 미국 CPI가 전년 대비 4.2%에 올랐을 것으로 전망을 하였는데 키움 증권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헤드라인 CPI에 대한 시장 의견은 이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4.2%로 둔화를 전망된다라며 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겠지만 작년 높았던 기저 효과와 공급망 차질 우려 완화, 이 상품 가격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전년 동월 대비 둔화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3시에는 미국 연준이 FOMC 회의 이후 이 정책 금리 방향을 발표합니다. 6월 FOMC를 앞두고 최근까지 금융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던 이 미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다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이번 6월 FOMC에서 기준 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 박성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이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 금리 동결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물가 압력 둔화와 신용경색 리스크 등을 둘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7월에 다시 열리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용택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6월 FOMC의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최근 들어 동결적으로 모아지는 분위기이지만 7월 FOMC에서는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라며 이미 연준 통화 정책과 관련한 시장 기대는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6월 FOMC에서 동결 전망이 75.4%로 우세한데 이제 다음 달 7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이 무려 62.9%로 인상 전망이 동결보다 더욱 높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6월 FOMC는 동결을 고려해도 7월 FOMC 이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이죠. 과연 이후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 귀추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이에 최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이 증권 관련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얼마 전 이 암호화폐 자산이나 거래소에 특별한 것은 전혀 없다. 암호화폐 지지자 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가 유틸리티 즉 유용성을 제공한다라는 주장 뒤에 숨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제 파이퍼 샌들러 글로벌 거래소 및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행한 준비된 스피치에서 이같이 말을 한 것인데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그리고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라며 며칠 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겐슬러는 암호화폐 자산증권을 홍보하는 일부 사람들이 그들의 토큰이 단순한 투자 도구를 넘어서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일부 추가적인 유용성이 투자 계약의 정의로부터 암호화폐 자산증권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겐슬러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사용만을 위해 만들어진 토큰들은 그런 비난에서 면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투자하는 대중들은 대개 최소한 부분적으로 토큰 발행자들의 노력에 기반을 둔 이익을 예상하며 암호화폐 자산을 매입한다라고 말을 했죠. 이 겐슬러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겐슬러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의 활동이 불법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즉 리플사와의 소송에서 공정한 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제 그들은 단속당할 위험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는 경제적 결정을 내린 것일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업체들이 SEC에 등록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것들 SEC에 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SEC에 등록조차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등록을 하더라도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문제될 방안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미국 포춘지의 경우는 겐슬러의 이러한 횡포를 보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파괴할 수 있을지언정 이 암호화폐 산업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게리 겐슬러가 미국 내에서 크립토 마켓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비집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 실제로 이 스위스나 홍콩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기조 속에 더욱 장악력을 올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패권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 가지 재밌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조 속에 실제로 홍콩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 거래소 1위인 코인베이스에게 홍콩에서 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국이 누르면 홍콩이 줍줍 코인베이스 홍콩으로 오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필두로 암호화폐 기업들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가운데 이 홍콩은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11일 홍콩 입법회의 조니 응 의원은 트위터에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가 홍콩으로 와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증시 상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미 OKX, 호비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준수 법인이 모두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 이 미국에서는 현재와 같은
같은 기조가 유지될 시 많은 기업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걱정하는 이러한 문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날 이제 미국 1위 거래소이죠. 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 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는 미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간의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 생각과 똑같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CFTC의 경우도 과거에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어떠한 영향 때문인지 CFTC조차 이 크립토 마켓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CEO 이제 라울 팔의 경우도 이 규제 문제로 미국의 최고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 이제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메타도 이제 그 외 비슷한 내용들 계속 반복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들 그 외에 홍콩이나 스위스, 스웨덴 및 다른 국가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크립토 패권이 미국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좀 더 친화적인 국가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밑바탕이 만들어진 국가들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금방 다른 국가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SEC와 암호화폐 시장 간의 증권성 논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게리 겐슬러가 직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몇몇 코인과 관련하여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자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춘 미 SEC 위원장 과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포춘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새로운 동영상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는 게리 겐슬러는 지난 2018년 블룸버그 통신과 피델리티가 주관한 한 암호화폐 행사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4개 코인은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가 2018년이니까 아마 이제 맞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 4가지 암호화폐를 거론한 이유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4분의 3은 증권이 아닌 셈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SEC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참 비겁하죠. 네, 앞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같은 해 MIT 대학원에서 블록체인과 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존재하는 암호화폐 중 4분의 3은 ICO 즉 토큰 공개가 아니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 중 일부를 기사에서 이제 캡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이 말은 XRP 또한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SEC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가 직접 발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SEC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기 때문에 이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직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크립토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것인데요. 도대체 들어가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한 기관을 만들기가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소송의 경우는 리플사 방면으로 거의 90% 이상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연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과연 XRP 투자자분들이 여태까지 흘린 이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 이 플랜 B가 2021년 당시 작두까지 탔다고 얘기가 나오던 이 플랜 B가 비트코인이 2024년 반감기 뒤 급등해서 2025년에는 52만 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근거한 이번 전망이 사실 그간 플랜 B가 올려온 차트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못해 오히려 조금은 낮은 전망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왜냐하면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이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10불, 100불, 1000불, 만불 이런 식으로 10배씩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로그 함수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음 반감기 이후 상승 목표 지점은 100만 불이 됩니다. 약간 목표치에 못 미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2만 불은 상당히 많은 타협을 한 전망인데요. 이 주말 사이 참 크립토 마켓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상승장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것이라고 막연한 상상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 불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셨다시피 과열된 가격은 언제나 조정을 맞이합니다. 특히나 코인마켓은 이 조정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 하락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을 지닌 사람이 많지가 않죠. 더욱이 마이너스 90% 수준의 코인마켓 하락을 맞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장을 견디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고 결국 4년 뒤 환희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 기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투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존경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크립토 윈터의 서슬퍼런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원망하며 장을 떠나 버립니다. 이 손절을 하죠. 마이너스 90%를 눈으로 확인하고 코인은 다 사기라고 매도해 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잃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뿐인데요. 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적은 어쩌면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이제 현재 26K 26,000달러라는 가격은 사실 한 2월 정도에 만들어졌죠. 이 SVB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의 위기를 겪고도 비트코인은 28,000달러를 넘겨줬었습니다. 3만 달러까지 가까웠었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월 초에는 비트코인이 과연 20K 2만 달러를 넘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빨리 3만 달러 못 넘냐 화를 내고 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 사 모아야 합니다. 이제 필자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이제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7만 불일 때도 매수했고 2만 불 아래에서도 매수했고 지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수를 해서 평단가는 낮아졌고 그 기간 코인 관련 기사와 정보를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은 흔히 눈 좋은 사람 정도로 여기는 시각 존재합니다. 이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그러죠. 부동산이나 주식 이걸로 돈 벌면은 불로소득으로 돈 벌면 정말 저 사람은 운이 좋았나 보다라는 시각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벌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죠. 이 코인으로 돈 벌려면 기본적으로 한 번은 물려야 하고 적어도 4년간의 시간을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공부했다라는 뜻이 마지막 되니까 갑자기 말이 좀 많이 이렇게 헛나오는데요. 네, 그런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람이 결국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가격에 속지 마시고 내 말이 거짓말 같다면 6개월,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그때는 그 가격이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지금 이 시장 단기적으로 볼 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여유 자금, 이 대출 받아서 한 자금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버틸 힘이 상당히 약합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